세 아이의 다정한 엄마였던 아내. 그녀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 가족을 떠났습니다. 외도를 목적으로 모인 기혼자들만의 은밀한 세계. 대한민국 자체가 식객에서 불륜하기가 좋아졌어요. 1,500만 원만 있으면 불륜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사랑에 빠지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뭐야?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네. 아니 김희애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여기 박혜준 씨가 거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김희애 씨한테 그 바람 피면서 사랑에 빠지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바람 피워놓고 네, 당당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적반하장이네. 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요즘 요 관련된 요런 느낌의 일이 또 있었나 봐요. 포항에서. 네. 그래서 이 검색창에 네이버에 포항 치면은 나오는 게 예전에는 뭐 구룡포, 과메기, 뭐 포스코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상간녀, 그래. 남자, 꽃집, 뭐 꽃뱀, 뭐 요런 네. 요런 연관 검색어가 나온다고 해요, 이게. 맞아요. 이게 한 맘카페에 올라온 사연이 아주 일파만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남편하고 이제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국 결혼을 하는데 아마 경기도에 있다가 이제 남편하고 합치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서 그 포항으로 갔다고 해요. 예. 근데 남자에게 이제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그래서 이 신혼집이라고 차려놨잖아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기 3일 전까지 그 여자하고 그 집에서 신혼집 꾸며놓은 그 침대에서 뭐 뒹굴고 했다. 살아온 거야 거기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개판이네. 그래, 정말 많은 주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 이제 연관 검색어가 뜬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저도 듣는데 화가 나는데 뭔 짓이에요 이게? 글자가 들으죠. 포항판 부부의 세계 이런 건데 이게 참 이 얘기를 지르기가 참 어려운 게 제가 없앤 건 아닙니다. 제가 없앤 건 아닌데 일단 간통죄나 뭐 혼인빙자 간음죄 이런 것들은 폐지됐죠. 다 폐지가 됐습니다. 법이 우리 형사처벌한다는 얘기는 가해자 피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 두 사람의 약속인 부부관계에 대한 약속을 깬 것이지만 거기에 국가까지 개입을 할 정도의 그러니까 범죄로 보지는 않겠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신을 당한 입장에서는 화가 더 나.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포항 이 사건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희 그 KBS 제보창 여기에도 보면 배신을 호소하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올라와요.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한 여성분도 이제 제가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그래요? 이분은 이제 미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채팅 앱 통해서 남자를 만났는데 결국 남자하고 이제 얘기가 잘 돼서 결국 이분도 이제 남자하고 살림을 합치려고 부산에서 이제 경기도로 왔는데 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유부남이었다. 이런 얘기를 제보를 주셨습니다. 우리 통화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유부남들이 이런 이야기가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거기 안에서 또 다른 피해자,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또 피해를 준 이야기도 내가 또 다른 사람 중에서 여러 군데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는 이게 간통하고 혼인빙자 가는 이게 없어진 게 너무 나는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크게 당하고 보니까 법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못할 거잖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채팅 앱에 보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정말 유부남 유부녀들이 너무 득실득실거린다 거기에. 그래서 결국 이게 혼인빙자 간음이나 간통죄 같은 게 없어진 게 아마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게요. 진짜. 야, 근데 진짜 예전에 혼인빙자 간음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전적인 사례였는데 어찌 보면 애정관계에서 속았다는 부분도 사기나 뭐 이런 다른 폭행이나 이런 것처럼 그걸 범죄로 봤었는데 이제는 설령 애정에 속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범죄로는 안 보겠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지를 각자가 정한다는 권리를 줬다는 거 뭐냐면 거기에 속는 경우도 그냥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이다. 네, 자기 책임이라거나 자기가 감수해야 될 위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제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4일 날 올라온 제보입니다. 제가 요걸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오늘 요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간통죄 폐지로 인한 고통. 사랑하는 가족이 간통죄 폐지로 고통받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TV에서 보는 것처럼 불륜을 느끼고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하면 다행일게요. 오히려 아내에게 온갖 폭력적인 언어를 행사하고 경제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생활비를 끊어버리죠. 불륜 남녀들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하면 되는데 정작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들이 큽니다. 재산분할과 친권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여부는 아무런 참작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편이 바람펴 쫓겨난 전업주부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하셨습니다. 이게 좀 더 긴 사연이었는데 제가 뭐 압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이 배우자 불륜에 대해서 대항할 수단이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남편이 바람을 펴도 재산분할 같은 거 있어서 뭐 귀책 사유 같은 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륜에 대해서도 너무 당당하게 나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채증, 이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뭘 좀 해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나 큰 법률 리스크를 지게 된다. 각종 법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법을 찾아가지고 직접 정리를 해오셨어요. 한번 보시면서 우리 양 변호사님 안내자 한번 검증 좀 해주시죠. 네. 이분이 이걸 다 정리를 해서 다 해오시는 조문까지 해놓으셨더라고요. 야, 장난 아닌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불륜 현장을 급습한다라는 것은 이제 뭐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곳에 들어가는데 밖에 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뭐 숙박업소가 됐건 아니면 누군가 한 사람의 주거지에 있건 이거는 이럴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 중에 이제 실내를 방시라고 하는데 방시 침입죄가 되는 게 맞고요. 대화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통화를 만약에 녹음한다. 이건 도청입니다. 통신비밀법 위반입니다. 맞습니다. 차량 같은데 아니면 또 배우자의 뭐 가방 이런 데 감춰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위치 추적 불법입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 맞고요. 집에 이제 메신저,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 잠금 장치 해놓잖아요, 거의. 그거 뚫고 들어가는 건 정보통신망법 비밀 위반 침해가 되는 거고요. 내 남편이 뭐 지금 당신 네 같은 회사에 있는 누구랑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할 거야, 뭐 회사가 책임져라 이러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내지는 직접 가서 하게 되면 직접 형사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너무 잘 찾으시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직접 정리를 해서 제보를 올려주셨더라고요. 이거 맞습니다. 맞고요.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일단 아까 이제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남녀가 대등하다, 평등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됐을 때도 결혼 생활 과정에서 형성한 두 사람이 같이 만든 재산의 경우에 그 재산의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나눠 갖는다. 이게 원칙인데 그게 얼핏 듣기에는 좋아 보여요. 남자 여자를 대등하게 대한다. 근데 전업주부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혼을 하고 나면 이게 너무 막막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다시 사이 들어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혼에 따른 이제 돈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거면 돈이라도 좀 그렇죠. 그렇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죠. 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건 이혼은 안 해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해달라고 할 경우에 이 책임 없는 사람이 응하지 않을 수 있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재산 문제인데요. 네가 바람을 폈는데 내가 이혼을 왜 해줘? 누구 좋은 꼴 누구 좋은 꼴 보라고? 왜 나랑 헤어지고 그녀네랑 살라고? 막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말 좀 안 돼! 이혼 안 해줘! 할 수는 있는데 뭐 대부분은 이제 신뢰관계가 완전 무너졌으니까 이혼을 하겠다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 확실히 재산 분할에 있어서라도 좀 배신을 당하는 분을 많이 좀 배려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많이들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윤 기자가 설명을 했듯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 이혼해달라고만 요청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잘못에 대한 대가로 일종의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라는 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과 재산 분할은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구나. 달라요. 또 부부가 우리 경제 공동체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쌓은 재산이 있다라면 헤어질 때는 그걸 적절한 비율로 나눠 갖게끔 하는 게 재산 분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위자료가 너무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된 위자료가 정말 많을 때 5천만 원이에요. 진짜요? 여기서 정말 많을 때 5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5천만 원 인정된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예를 들어 결혼 생활에 한 30년 되는데
30년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부정행위도 있었고 자녀 양육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런데 남편에게 돈은 많고 이런 경우에 인정된 게 5천만 원. 아이고. 그러니까 좀 많이 작죠. 그래서 보통 일반 가정 뭐 몇 년, 10년 안 짝끼고 뭐 예를 부부의 세계에서처럼 그런 경우라면 거의 500만 원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위자료는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큰 의미는 지금. 생각보다 없어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조금 많이 그래도 달라진 부분은 이 재산 분할인데 재산 분할이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 결혼 전에 예를 들어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차를 좀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재산 분할 대상이 아예 아닌 겁니다. 결혼 전에 가졌으니까. 그건 특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이 왜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공동 생활을 하면서 만든 재산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럼 전업주부는 그러니까 남편만 경제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남편만 경제활동을 했더라도 우리 법원은 남편이 밖에 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안에서 부부가 아내가 흔히 하는 말로 내조를 잘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 그 설령 아내는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안 했더라도 같이 만든 재산의 반을 주는 그런 정도로까지 돼 있어요. 친권도 혹시 친권이나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부부 관계가 잘못된 부분하고 자녀 관계하고는 또 별개로 볼 수 있잖아요. 또 별개예요? 아니, 우리 흔한 말로 아주 좀 뭐 부부 세계에 남편이 막 나가는 남편인데 자식한테 끔찍한 남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단순하게 누가 결혼 생활이 파탄다는데 잘못이 있다라는 게 바로 양육권이나 친권과 연결되진 않는데 다만 뭐 가정폭력, 그건 뭐 경제적 무능력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는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렵구나, 뭐가. 그래서 이제 그 재산 분할 소송, 이제 이혼 시 이제 재산 분할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아까 이제 양 변호사님이 이제 그 공동 형성 재산과 특유 재산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아주 핫한 이혼 소송이 하나 있죠. 바로 SK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입니다. 역시 이제 처음에는 노소영 관장이 그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이제 이혼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 결국 이제 문제는 돈입니다. 또. 이제 거기까지 왔네요. 네, 최태원 회장의 돈은 뭐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그 재산 최태원 회장.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공동형성 재산이 얼마인지가 이제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최태원 회장 재산이라는 건 대부분이 SK 주식입니다. SK 주식인데 주식이고 그 주식은 어떻게 왔느냐? 결국 이제 선친인 최종현 회장한테 뭐 상속 증여 받은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양쪽이 이제 아주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야 뭐 내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그런 상속 재산이니까 당연히 이건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소영 관장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겁니다. 아마 혼인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20년이 넘었고 또 이게 SK가 크게 된 데는 그 아버지죠.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그 SK텔레콤을 인수하게 된 게 아마 이 그룹의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어떤 기여를 인정해서 결국 재산의 절반을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건 진행 중이고 사실 이제 재벌가의 이혼 소송이 화제가 종종 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게 이제 삼성가였죠. 이부진 롯데신라사 대표하고 이무재 전 고문하고 결혼했을 때 러브스토리로 굉장히 세간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좀 안타깝게도 헤어졌고요. 두 사람은 뭐 불륜이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졌는데 이무재 전 고문이 이부진 대표에게도 재산의 절반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이부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주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1조 5천억 원에서 2조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조 단위를 달라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조 단위를 반을 달라고 한 거죠. 근데 실제 인정이 된 거는 저는 이게 뭐 패소다, 실망스럽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쓰는데 어쨌든 141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41억 원을 넣고 보면 어마어마한 건데. 어느 부분이 실망스러운 거죠? 도대체? 본인은 실망스럽죠. 141억 원인데? 같이 와이프가 1조를 넘게 가지고 있는데. 야, 1억 4천만 원도 아니고 141억 원인데. 배우자 불륜으로 인한 뭐 이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계속 그냥 저는 일반 사람이니까 법 지식 그런 게 많이 없는 제보하신 분의 좀 의견이 공감이 되는 게 아무리 법적 체계가 좀 이렇다고 해도
불륜을 해서 그 혼인 생활이 마무리가 된 거라면은 어떤 방향으로라도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뭔가 조금 더 페널티를 주고 배신을 당한 사람을 조금 더 위로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게 금전적이가 됐든 어떻게 무슨 법적 조치가 됐든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저는 양육비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보완이 필요해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아이에 관한 문제인데 네. 경제력, 자력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양육비, 최소한의 양육비도 안 내는 남성들이 너무 싫어요, 진짜. 많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꽤 많아요. 현실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저는 뭐 다른 양육비와 관련된 데서 얘기를 하지만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하고 뭐 여성을 키운다면 그다음에 국가가 남성에게 받아내라. 구상권 청구하고 뭐 추징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금 받아냈지 받아내라. 예. 브라질 같은 데는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루만 밀리잖아요. 구속시켜 버립니다. 구속시키고 양육비 낼 때까지 안 풀어줘요. 네. 좋은데요? 네. 그게 무슨 명단 공개하는 거 뭐 무슨 배드 파파스. 뭐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배드 파파스, 배드 마마스 다 있지만 그러니까 오죽하면 민간 단체에서 그런 일을 하겠냐는 거죠. 이 부분은 보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연금도 나눠요. 그래서 국민연금과 분할연금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4세, 5세 되면 연금 타잖아요. 그때 이혼하게 되면 나누게 됩니다. 그것도 나누게 되고 요건은 있어요. 사랑에 빠진 게 잘못은 아니잖아. 잘못이야. 그 사랑 때문에 원래 있던 사랑을 버리는 건 잘못입니다. 뭐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런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속고 살지만